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농도, 다른 농도 한번 알아보겠어요. 한 가지 농도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 자, 먼저 weight percent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퍼센트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농도는 뭐냐? 그 용질의 질량을 전체 용액에 또는 그 혼합물의 그 질량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볼륨 퍼센트는 어때요? 용질의 볼륨을 부피를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여기 웨이트하고 또 슬래시하고 볼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그 매스 질량으로 되어 있고 분모는 저로 되는 겁니다. 그 부피로 되는 경우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흔히 쓰는 단어가 PPT, PPM, PPB 이런 단어가 있죠. 되게 이제 농도가 매우 낮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데 사실 PPT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parts per thousand.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1 PP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을 곱하면 이제 PPT로 되는 거죠. PPB는 이제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1mg이 1리터에 녹아있다 그러면은 이게 100만 분의 1이니까 1 ppm이다.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에 6승하면은 이제 ppm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농도 안 할 때는 이거보다도 더 1000배가 낮은 ppb라는 걸 써요. parts per billion. 그죠? 뭐 10에 이제 9승을 해서 나오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ilution of solu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용액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용매, 주로 용매를 물로 쓰니까 물을 좀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달라지죠? 농도가 달라지죠? 묽어지죠? 그죠? 이렇게 묽어집니다. 근데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용질의 양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안 달라집니다. 절대로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용질은 뭡니까?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진한 용액에 농도 곱하기 부피나 거기다 용매를 이제 섞어 여기다 첨가했거나 아니면은 증발시켜서 용매를 없앴거나 어쨌든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은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예가 하나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어, 염산용액 0.1 몰라짜리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염산 그 시약을 사면은 그것은 이제 진한 용액을 사게 돼 있어요. 염산 진한 용액 염산은 대개 12.1 몰라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너무 진해서 못 쓴다. 그래서 0.1 몰라로 넣은 이거를 물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진한 용액을 얼마를 취해서 어떻게 물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HCl 0.1 몰라짜리 과연 부피를 얼마로 하느냐? 여기 계산하기 좋게 1리터로 일단 했어요. 이거 어때요? 이게 1리터 곱하기 0.1은 요거는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12.1로. 근데 요거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컨센트레이티드 볼륨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요거 곱하기 요거 진한 그 용액의 농도로 나눈 거예요. 그죠? 요 식을 쓰면 x가 8.26ml를 여기서 12.1 몰라의 염산 용액에서 이만큼 취한 다음에 물을 부어서 1리터까지 물키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는 농도 간의 변환을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weight 퍼센트로 된 염산 용액이 있어요. 37.0 weight percent HCl 용액이 있는데 이것을 몰 농도, 몰레리티와 몰랄리티로 바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의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정의.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요 용액, 그죠? 37.0 weight percent HCl 용액이 예를 들어 그냥 1리터가 있다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전체 용액이 1리터예요. 부피가. 그렇죠. 1리터 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먼저 요거 밀도로부터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리터로 우리가 이제 단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 1리터에는 요거 밀도가 1.19g/ml니까 1리터에는 몇 g이 있습니까?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그죠? 1190. 그러니까 이제 리터당 HCl의 질량을 구하면은 어때요? 1리터당 1190g의 HCl이 있는 거고, 그죠?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37 웨이트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37. 이거는 37g
per 그램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0. 이게 곱하기 100 해야지 이제 37이 되니까 그죠? 이 값에다가 0.37 g을 곱하면은 0.37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1190이 아니고 440 g HCl per 리터. 이제 부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알겠죠? 그죠? 왜냐면은 37 웨이트 퍼센트니까 염산이니까 실제로는 0.37만큼의 염산이 들어있다 이 뜻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알았어요. 리터당 이만큼 있다. 그래서 요것이 질량을 HCl에 분자로 나누면 그게 바로 몰 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HCl의 분자량이 36.46이니까 요 440을 36.46로 나누니까 12.1 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진한 염산 용액의 웨이트 퍼센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몰랄리티로 나누기 위해서는 어때요? 몰랄리티 정의가 그죠? 솔벤트의 1kg당 HCl이 몇 몰이 들었느냐 이제 그거죠. 정의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7 웨이트 퍼센트 염산 용액이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용액의 질량이 100g으로 한번 보세요. 100g. 그죠? 100g 중에는 얼마큼 들어 있습니까? 이게 100g 중에는 요 정의가 이게 이제 100g 중에 37g이 들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HCl이. 그죠? 100g은 전체 용액입니다. 용액. 그죠? 그러니까 100g 중에 37g의 HCl이 들어있으니까 실제 물은 얼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 빼기 37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물은 63g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은 63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g의 HCl이 몇 몰이냐면 말이죠. 이거를 HCl에 저걸로 나누는 거죠. 분자로 나누니까 1.01 몰이다. 근데 물 63g을 밀리리터로 바꿔야 돼요. 근데 대충 물 밀도를 1이라고 하면은 63g은 0.063 아니 이때는 저거죠. 몰랄리티니까 물의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부피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63g은 0.063kg입니다. 그러니까 요 몰수를 이걸로 물의 무게로 나누니까 16.1 몰랄이 되는 거죠. 몰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한번 체계적인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 calculations for gravimetric analysis. 여기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것은 어떤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화학식을 따라서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예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화학 양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비메트릭 어널리시스 뭐냐? 이거는 무게 분석이에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를 재서 분석하는 법을 그래비메트리다 이렇게 합니다. 부피를 재서 분석하는 거 뭐죠? 볼류메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러분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철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철. 그죠? 철을 분석하는데 철은 이가가 있으면요. 이걸 갖다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요. 산성 용액에서. 그러면 철은 삼가로 산화가 되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요 반응의 요 계수는 일정합니다. 그죠? 2대 1대 2 이렇게 반응해서 2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바로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생성된 철 삼가를 말이죠. 여기 이제 이저 염기성 이온 OH-와 반응시켜요. 이때 이제 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페릭 옥시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이런 물질이 돼요. FeOOH. 여기 이제 물이 붙어 있는데 물은 양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는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다음에 어, X는 중요하지 않아도 이 물질 중에 철은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제 고체로다가 이게 침전이 되는데 이것을 고온으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증발해서 없어지고 철은 뭐 증발하지 않습니다. 철이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Fe2O3 이게 이제 페릭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거 우리말로 하면 산화철이죠.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저 어릴 때 민둥산이 하도 많았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 민둥산이 많은 경우에 붉으스름한 색을 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기 이제 성분이 산화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요 예를 한번 여기 예를 들어봅시다. 분석 예. 그러니까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비메트로. 그래서 이제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양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철의 양을 우리가 재는 건데 아이온 태블릿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우리 철은 우리 아주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철이 결핍되면은요 빈혈이 와요, 빈혈. 그죠? 특히 여성에서 이제 빈혈이 많이 일어나죠. 저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날마다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하면 이제 다 운동장에 이제 학생들 이제 서 있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어떤 분은 금방 끝나는데 어떤 분은요 한정없이 길어져요. 20분, 30분 됩니다. 근데 땡볕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땡볕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요 어떤 여학생들은 그냥 딱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 그 자리에서 빈혈 때문에. 근데 빈혈이 왜 일어나냐? 그 피에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분을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아이언 태블릿이라는 이런 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건 조그마한 무슨 뭐 예를 들어 알약 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철에 이 하나에 15mg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이런 거예요. 15mg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Fe2O3라는 이런 상태로다가 이걸 분석하고 싶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도 필요 없고 한 0.25g 정도가 될 정도로 Fe2O3를 만들어서 요 아이언 태블릿을 분석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결국 최종적인 프로덕트가 페릭 옥사이드 0.25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언 태블릿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하나 갖고 하면은 너무 요 양이 적어가지고서 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견 좀 복잡한 문제 같기도 한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요 F2O3의 이제 뭐 화학 식량, 그죠? 포멀 매스를 보면은 이거는 분자량이라고 여러분 뭐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철의 원자량 곱하기 2 곱하기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곱하기 3하면은 159.69 g/mol. 그러니까 1몰은 159.69g이다. 그러니까 0.25g은 여기에 F2O3에 이게 0.25g이 어 이거는 몇 몰이냐, 그죠? 0.25 나누기 65, 그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몰이다 이겁니다, 그죠? 3승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요 F2O3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요 물질 하나당, 그죠? 요 입자 하나당 철이 몇 개? 두 개 있죠, 그죠? 두 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려하면은 여기에 포함된 이거 0.25g에 포함된 그 철은 몇 몰이냐? 잘 보세요. 이거 0.25g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몰이니까 이거 하나당 두 개가 포함되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철은 3.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몰이 됩니다. 3승몰.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철의 질량은 이거 곱하기 철의 원자량 55.845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55.845를 곱하면은 0.18g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게 여기에 그 있는 0.25g 중에는 철이 몇 g이 들어있는 거예요? 0.18g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의 태블릿당 15mg이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15mg은 0.015g이죠, 그죠? 그러니까 0.18 나누기 0.015g 하니까 약 12개 태블릿. 그러니까 12개의 태블릿을 다 갈아서 잘 섞은 다음에 요 반응을 이제 이용하면은 대강 그래서 나중에 열 처리해서 F2O3를 만들면은 대강 이것의 질량이 0.25g이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약간 복잡한데 한번 이제 타이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타이트레이션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트레이션 예를 들어서 칼슘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게 뭡니까? 옥살레이트, 옥살릭. 이거 산이면 옥살산이죠, 그죠? 이것이 두 개를 아주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존재하면 이렇게 고체가 돼요, 고체. 요게, 그죠? 이걸 잘 씻어서 이걸 말려가지고서 우리가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요거 옥살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KMnO4라는 이런 산화제를 가지고서 이제 산화시켜서 반응시켜서 반응을 합니다. 한번 쭉 한번 문제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여기 소듐 옥살레이트가 0.3562g 있어요. 이게 부피가 전체 부피가 250ml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을 10ml를 이제 취해서 쭉 반응시켰어요. 끝까지 이제 이 반응까지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KMnO4라는 산화제가 48.36ml가 나왔다. 그러면은 MnO4 마이너스 이거의 농도는 얼마냐, 몰라리티는 얼마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거와 이것은 1대1로 반응하죠. 옥살레이트와 요 포만가네트는 2대 5로 아니 5대 2로 반응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인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물론 1번 학을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이것도 능히 풀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산화하는 반응할 때 잘 배울 겁니다. 여기 옥살릭 애시드 또는 옥살레이트 아무 상관없어요. 요거 5개와 요 퍼망가네트 이온 2개가 반응합니다. 이것도 아주 정량적으로 반응해요. 산성용해에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처음에 옥살레이트 요게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여기가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옥살레이트 그죠? 저 질량으로 나왔죠. 0.3562g이다. 요 소듐 옥살레이트. 그러면은 이것의 분자량은 여기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34g/몰이에요. 그죠? 이걸 곱하면은 이게 몰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아니죠. 이거를 나누기로 해야죠. 나누기. 그죠? 나누기라면 이게 몰이 되고 거기다가 부피로 나누니까 0.010633 몰라가 된다. 요 끝에 3은 유효수자입니다. 유효수자. 여러분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거인데 무시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10ml 그죠? 10ml를 취했어요. 10ml 중에는 이게 몇 몰이 들어 있습니까? 10ml 중에는 이게 이제 0. 이 정도 몰라니까 곱하기 10ml니까 리터로 치면은 이게 몰 퍼 리터니까 0.01 그러니까 1.0633 곱하기 10의 만 4승 몰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몰수다. 그러니까 이것은 몰수 대 몰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옥살레이트 1.063 곱하기 10만 4승 몰을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어때요? 이거 포항망간에도 얼마가 됩니까? 5대 2니까 그러니까 이거 5개가 2개에 해당되니까 이 정도는 어때요?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 값 곱하기 5분의 2 하니까 0.04253 밀리몰이다. 이렇게 곱하기 1000을 하니까 밀리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퍼망가네트 몰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퍼망가네트의 여기 부피가 얼마냐면은 48.36ml가 들어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48.36ml 하니까 여기도 밀리몰이고 여기도 밀리리터니까 단위가 그냥 몰라로 나온 거다. 몰라. 8.794 또는 79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쭉 한번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또 칼슘을 이제 미지 시료에 대해서 이제 오줌에 대해서 칼슘이 있죠, 그죠? 얼마큼 있는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5ml를 이제 취해서 옥살레이트를 첨가해서 이제 여기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녹인 다음에 이거를 퍼망가네트 용액으로 적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오줌에 들어있는 칼슘의 농도는 얼마냐 이겁니다. 그죠? 먼저 이게 보니까 옥살레이트가 이제 중요하죠. 옥살레이트 이만큼 칼슘과 옥살레이트 1대1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옥살레이트 16. 요 옥살레이트가 이거를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요 농도 요 포망가네트 16.17mm가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포망가네트 농도는 여기서 구했죠. 그죠? 농도가 이만큼이에요. 곱하기 16.17 하니까 포망가네트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몰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요 반응 5대 2로 반응하니까 옥살레이트의 그 몰수는
포만가르테 몰수 곱하기 2분의 5 해야 돼요. 5분의 2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옥살레이트의 몰수는 0.035553 밀리몰이 된 겁니다. 밀리몰. 여기에 이제 왜냐면 여기가 하나가 이제 어, 밀리 몰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전체가 요걸 안 쓰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어, 여기 밀리몰이 여기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밀리몰로 이렇게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칼슘의 농도는 요 밀리몰 나누기 부피, 그러니까 5ml니까 이렇게 하니까 0.00711 몰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